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하는 데서도 경기 침체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를 넘어서 경제 위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이건 지표를 보면 나와요. 미국도 침체 없다.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82만 명이나 줄었지만 침체 없다. 제조업 지수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침체 없다. 어느 정도 돼야지 침체일까요, 그럼?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수가 9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 중인데 침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미 침체는 진행 중이고 이게 경제 위기까지 번질 것이냐. 경기 침체 정도만 되더라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쪽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제 경제 위기까지 오면 이게 대기업까지 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러면은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나 혹은 그 소상공인들보다는 경제에 대해서 시장 분석도 훨씬 더 많이 할 테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대기업들이 그냥 버티기를 들어갔느냐 아니면은 긴축 재정으로 들어가서 경제 위기를 대비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앞으로 시장 방향이 예측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계도 지금 대출 문제가 크지만 기업도 대출 문제가 크죠. 또 이거를 은행권에서 가계부채 축소하라고 그러니까 기업 쪽으로 막 영업해가지고 생겨난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보면서 진짜 대기업이 그러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지난달부터 가계부채 관리하라고 금융당국에서 압박을 넣었죠. 사실 지금도 하는지 보면요, 은행권에서 알아서 잘 해주고 있는 거지. 이번에 청년층 분양할 때 또 80% 대출해준다고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면요, 정부는 푸는데 은행이 잡아라, 이런 식으로 조금 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달 미뤘죠. DSR 적용 범위 넓힌다는 이야기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는데 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은행권에게 대출 쪼여라. 금리 올렸더니 금리 올리지 마라. 그래서 지금 대출 쪼이고 있는 거죠. 은행권이 다 알아서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금융당국에서 대출 축소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한참 전에 발표한 스트레스 DSR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도입하겠다, 요거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은행권에서 알아서 7월부터 금리 올리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생겨야 나니까 요거를 어느 쪽으로 보낸 거예요? 기업 부채를 늘렸는데, 기업 부채를 늘리면은 기업들의 체력이 살아나느냐, 기업들이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살아날 수 있게 됐느냐, 아니면은 힘든 시기를 카드 돌려막기처럼 폰지처럼 원금으로 이자 내가면서 버티고 있느냐, 요 차이점을 봐야 되는데 후자가 더 알맞는 경우죠. 기업 대출 같은 경우가 부실이 커지고 있죠. 기업 대출이 7.8% 증가했는데 가계부채 증가폭보다 크고, 또 부실 채권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연체율 역시도 상승 중이고, 고정이하 여신 역시도 16% 증가했고, 부실 채권 같은 경우는 2.8조 원까지 급증했다. 그래서 기업들 지금 회생이나 파산이 엄청나게 늘었죠. 매년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수가 안 들어가니까 기업들이 계속 무너지는 거고, 내수를 돌리기 위해서는 소비 여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출을 자꾸 내주면 소비 여력이 생길 수가 없다. 왜? 이자를 더 많이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순저축률이 지금 4%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순저축률은 저축이 가능한 금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인데 그게 4%가 나왔다는 소리는 적자 가구도 굉장히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비를 하냐. 허리띠 졸라매도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 망한다. 중소기업들은 무너질 수 있어도 우리나라는 뭐 삼성, SK 이런 큰 기업들이 있는데 나라가 어떻게 망하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삼성 망했어요? SK 망했나? LG 망했어요? IMF 때나 왜 이게 망했지? 거기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들이 안 망하느냐. 30대 그룹 재무 건전성 악화되고 있다. 자산상위 30대 그룹의 계열사 중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301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분석한 결과 작년 상반기 대비로 부채만 411조가 늘어났다. 그리고 부채 비율 역시도 7.6%포인트 상승했고 1년 이내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가 102조나 늘어났다. 그러니까 단기 채권을 굉장히 많이 발행했다고 그랬죠. 은행도 마찬가지였고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지방채에 문제가 생기면서 회사채나 금융채나 다 영향받았다고 그랬죠. 단기 채권을 많이 발행하기 시작했고 그럼 단기 채권을 빨리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갚기 위해서 또 단기 채권을 발행을 한 거죠. 그래서 돌려막기를 미루다 보니까 단기 채권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 심지어 상위 30개 그룹에서도. 근데 문제는 유동성은 더욱 취약해져서 이 중에 21개의 그룹, 즉 70%의 그룹이 유동 비율이 감소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위 30개 그룹 역시도 대부분들의 상태가 안 좋다. 그나마 수출 잘 되는 그룹들, 이런 것들이나 수출은 그나마 선방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내수 중심의 기업들 혹은 내수의 비중이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위험해지고 있고 이게 대기업들도 이렇게 힘드니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내년은 괜찮을까? 자, 지금 내수 시장 살아날 기미가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 돌아보시더라도 창업보단 폐업이 많고 물가 때문에 지수 줄이시는 분들 많고 영끌했다가 혹은 영끌 전세를 받아다가 갭투기를 했다가 경공매에 나오는 것들 많고 기업이든 개인이든 파산 회생이 늘어나고 있는 거 많죠. 연체율도 계속 올라가고 기업이든 가게든. 내수시장이 9개 분기 연속으로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하락 중이라고 하지만 10개 분기도 금방 하락할 수 있다는 소리죠. 자, 일단은 내년 예산은 찔끔 늘려서 내수 부진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이번에도 정부 지출은 대부분 부동산에 들어갔지 내수 시장에 들어간 것은 이번에 좀 많이 들어가죠. 추석에 지원금 한 40조 들어간다. 그거 말고 뭐가 들어갔냐. 그런데 정부 지출을 3.2% 늘린다고 합니다. 경상 성장률 전망치 4.5%보다 정부 지출을 줄인다. 내수 시장에 쓸 수 있는 돈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축소된다는 느낌이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 중에서 재량 지출 증가율은 0.8%에 그쳤다. 재량껏 쓸 수 있는 거. 위기 상황에서. 이게 2조 6천억밖에 안 늘어난다는 소리죠. 이게 뜻하는 바가 뭐다? 내수 부진 신호를 뒤로하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만 지금 다 걸게 하고 있다. 내수 부진 하든 말든 지금 정부 재정 건전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왜? 여기서 정부 재정까지 건전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신용등급 떨어지겠죠.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나마 괜찮다는 수출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 시장은 괜찮냐? 수출 시장도 좋지 않습니다. 수출도 지금 환율이 떨어지면서 수출 전망도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 쪽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이재용 회장이 임원들의 혜택을 줄이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임원들 출장 시에 비즈니스 대신에 이코노미 쓰고 있고 숙소 역시도 평사원과 동일한 등급을 이용하도록 만들고 있고 골프 회원권 임원에게 제공되던 골프 회원권도 고위 임원에게 한정하고 부사장 이상 급액의 차량과 함께 지원된 운전기사도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그러면서 임원들의 처우를 축소하는 이유는 비상경영 때문이다. 근데 원래 삼성은 뭐예요? 전폭적으로 임원을 지원을 했죠. 삼성을 나와서 삼성을 욕하지 않는 게 삼성의 힘이다. 삼성의 그 노사 갈등이 안 생기는 이유는 돈으로 찍어 누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성이 임직원 복지가 엄청 좋은 곳이었는데 이걸 축소할 정도로 지금 긴축 재정에 들어가고 있다. 삼성마저도 저렇게 긴축하고 있는데 미쳤다고 빚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요. 뭐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다. 삼성이 왕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았는데 삼성보다 잘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고 삼성이 내수 중심 기업이라고만 볼 수도 없죠. 우리나라에서 수출에 대부분 많은 것들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해외에서 반도체나 이런 것들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삼성마저도 이렇게 긴축이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는 원래 삼성이 어떤 기업이냐면은 이렇게 침체됐을 때 시장을 잡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고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인데
지금 긴축을 하고 있다는 소리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긴축에 들어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체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수뿐만이 아니라 수출도 부진해질 수 있다. 왜냐면 지금 환율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수출 호재가 된 이유는 고환율 때문이었죠. 고환율은 박리 담회가 가능해지죠. 근데 지금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제품 가격도 올라가죠. 근데 세계 경제가 좋아요? 세계적인 경제도 지금 좋지 않다고 그랬죠. 미국이 그 전에 계속 좋게 나왔던 고용지표가 갑자기 확 줄어든 거 보면은 대선 앞두고 계속 경기 좋다고 표현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그게 드러났을 뿐인 거다. 그런 거라서 지금 내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출 시장도 상당히 전망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고 했을 때 미장은 올라가도 국장은 안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불나방들이 많은 나라도 없는데 코인에 프리미엄까지 붙을 정도로 불나방들이 많은 나라인데 금리 인하한다고 그러는데 미장은 막 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국장은 안 그러죠. 왜? 외국인들이 들어오겠냐. 그래서 내수 전망은 계속 안 좋은데 여기에 수출 전망까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먼저 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중소기업들은 이미 경기 침체 정도가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경제 위기 때보다 더 체감상으로 힘들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는 호재고 경제 위기는 절대 안 오고 언제 터져요 이러는 거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천재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대기업들이든 하는 총재든 금융당국이든 혹은 IMF나 이런 데서 경고하는 것들도 안 된다 라고 하고 무시하면서 너네가 그러든 말든 나는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해서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 야수의 심장에다가 뛰어난 지식을 토대로 들어가시는 분들이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서 계속 경고를 드리는 거고 제가 보는 부분들은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나 금융시장의 행보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냐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불패 심리는 무조건 맞냐. 금리 인하하면 주가 오른다는 과거와는 다르지만 코로나 때 있었던 그 일시적인 그 행보만 무조건 맞냐.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